안녕하세요. 미술쌤 박혜정입니다. 2주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미술 과목 포함해서 다른 과목들의 1주차 수업 시청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니 나가질 않아서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있기 좀이 쑤시고 졸더라도 학교 가서 졸고 싶고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하고 싶다. 반반인 것 같네요. 선생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난주를 돌이켜보면 일주일 동안 2개 영상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6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일주일에 수업을 총 16시간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직접 수업을 하는 시간보다 영상에 들이는 시간이 3배가 훨씬 넘더라고요. 그로 인해 여러분처럼 눈이 빠질 것 같지만 영상 만드는 공부도 겸사할 수 있으니 나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1학기 첫 번째로 제작하기로 한 사물공감 일러스트 영상 보시고 오신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과제도 하셨겠네요? 여러분이 팔절지 도화지에 사물과 사물의 목소리를 스케치한 건 우리가 등교 후에 이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등교하자마자 바로 가지고 오세요. 채색 도구는 학교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장래 희망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건 유치원 때가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꿈을 목표로 삼고 집중적으로 하나의 꿈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꿈도 가져보고 저런 꿈도 가져보면서 다양한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꿈 중에서 하나를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물공감 일러스트에 이어서 우리가 2번째로 제작하고자 하는 작품의 제목은요, 장래희망을 주제로 한 팝아트 캐리커처입니다. 장래희망을 주제로 한 팝아트 캐리커처. 이 제목 안에 있는 팝아트란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밤새 만든 팝아트 영상을 먼저 보실 건데요. 영상에 있는 내용은 등교 후에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가산점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팝아트란 무엇인가? 스타트!
art. 여기에서 pop art 중 팝의 뜻은 무엇일까요? popular의 약자입니다. 대중예술이란 뜻입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작가인 잭슨 폴록이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엄청 큰 화면에 구부정한 자세로 붓으로 흩뿌리는 모습입니다. 작가 자신의 심오한 내면의 세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제목은 넘버 5, 숫자로 제목이 매겨져 있고요. 가로 세로의 크기입니다. 큰 붓에 물감을 묻혀서 붓을 흩날리면서 흩뿌리는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감정을 모두 분출해낸 작품입니다. 2006년에 무려 1억 6,540만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령화 사회이잖아요. 현재는 젊은이들보다 노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인 1940년 후반부터 1950년대 출생률이 증가를 하였는데, 이때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이후에 다져진 풍요 속에서 성장을 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사회의 소비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 베이비 부머 덕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인구의 절반이 25세 이하였다고 해요. 평균 연령이 지금에 비해 너무 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미술을 수집하는 사람도 나이가 젊었어요. 30대에 이런 사람들이 미술 작품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자동차는 있었지만 각종 가전제품, 특히 TV의 등장은 사람들 생활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에는 멋있는 자세로 마치 영화배우처럼 앉아있는 왼쪽에 케네디와 뭔가 자신감 없이 앉아있는 오른쪽에 조금은 케네디보다 나이가 든 닉슨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케네디는 알고 있었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TV를 통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일단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다르죠. 이 케네디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의 호응을 크게 얻어서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TV에서는 필수품과 사치품 할 것 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들이 쏟아졌고, 예쁘고 멋있는 배우들이 고가의 옷과 구두를 신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유행, 새로운 미디어에 민감하죠. 방송에 나와서 유행이 된 것들을 따라서 사며 소비가 늘기 시작했고, 따라서 공장에서는 물건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미디어를 통해 바라본 현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시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팝아트입니다. 대중들이 열광하는 것들을 예술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두 다 표출했던 추상화가 아니라 쿨한 팝아트 시대가 열립니다. 쿨하다는 말은 차갑다, 냉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야, 너 참 쿨하다 하는 뜻은 너 참 멋지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연애 같은 거 할 때도 야, 우리 헤어져 했을 때 슬픈 감정에 사로잡혀 당신 없인 죽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쿨하게 그래 즐거웠어 할 수 있는 쿨한 태도에 대한 동경이 바로 이 팝아트에 나타납니다. 이들이 쿨하다고 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쿨하고 대중적인 유행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우리도 생각하고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 보실게요. 첫 번째 제임스 로젠 퀴스트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차기 대통령인데요. 그때 당시 당선된 존 F 케네디의 모습,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여유롭게 디저트를 즐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대중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로젠퀘스트의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I Love You Ford란 1961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몽타주 기법을 이용한 작품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생각을 연상하도록 만드는 기법이죠. 몽타주 기법. 작품을 보시면 맨 위에 마치 영화처럼 자동차가 지나가고 가운데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듯한 젊은 남녀의 모습, 맨 아래는 이 시대, 팝아트 시대에 사람들이 즐겨 먹기 시작한 토마토 베이스 스파게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스파게티는 식욕, B에 있는 남녀의 사랑은 성욕, A에 있는 자동차는 물질에 대한 욕망, 무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젠퀴스트는 자신의 작품 속에 있는 스파게티를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식욕,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로 스파게티를 해석한다면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 되는 걸까요? 자동차 아래에 젊은 남녀가 깔려 있고 그래서 내장이나 그런 게 튀어나온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장이라고 생각하니 좀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 마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팝아트의 대표 작가 두 번째는 앤디 워홀입니다. TV에 나오는 마릴린 먼로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는 더 노랗게, 입술은 빨갛게, 눈화장은 진하게 원색적으로 표현한 이 파나 작품의 제목은 마릴린입니다. 앤디 워홀은 작품을 파나로 찍어냈는데요. 자, 앤디 워홀이 작업하는 모습 보실게요. 앤디 워홀은 자신의 작업실을 아뜰리에라고 부르지 않고 팩토리,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공장에서 통조림을 대량 생산해내듯 작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죠. 이 작품은 마릴린 먼로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나열한 앤디 워홀의 마릴린 딥틱, 한국말로 하면 마릴린 두폭화, 두폭의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앤디 워홀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똑같이 찍어낸 판화, 왼쪽은 예술가의 개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복사기에 돌려서 넣었는데 실패로 끝난 작업이에요. 앤디 워홀은 이 두 폭화를 작품으로 보여줌으로써 왼쪽은 유일무이한 작품은 아니지만 오른쪽은 유일무이하다. 왜냐하면 예술가의 천재적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무이, 오리지널에서 비롯된다고 믿어왔거든요. 마치 모나리자 작품처럼요. 그런데 판화로 찍으니 유일무이하지 않죠. 원본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른쪽 작품처럼 복사기에 잉크가 부족하여 실패한 작품은 더 이상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망침으로써 예술가로서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량 소비의 사회에서 모두가 똑같은 것을 추구할 때 똑같지 않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망침, 위험한 존재라는 뜻. 하지만 망침으로 인해 이 작품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앤디 워홀의 명언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줄 것이다. 두 번째 명언은요.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직접 바꿔야만 한다. 팝아트의 대표 작가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팝아트 예술가로 만화를 작품 소재로 선택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선명한 흑백 테두리와 원색의 사용감 보이시나요? 만화의 한 부분을 확
확대하여 제작한 작품입니다. 제목은 행복한 눈물.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100억에 사들인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술 작품이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루이 리히텐슈타인은 1960년대 초반 그려진 작품 목록 속에 아주 많은 미녀 이미지를 등장시키는데요.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인, 그 대표적인 스타일이 노랑머리의 글래머 체형이라고 해요. 제목은 인더카, 차 안에서. 그림에서 보듯 정장 차림의 말끔한 신사가 자신이 모는 승용차 안에 호피 무늬 코트를 입은 콧대 높은 금발 미녀를 태우고 어디론가 질주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광고나 만화책에 나온 하이라이트 장면을 확대하여 디자인한 작품으로 유명해요. 색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많은 색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색이 매우 원색적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팝아트 작품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특징을 토대로 팝아트 캐리커처 작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추상표현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렸죠. 추상적입니다. 팝아트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렸죠. 구상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렸지만 선과 색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원색 위주의 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우리는 이 3가지 특징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캐리커처를 그려볼 것입니다. 캐리커처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굴과 몸을 그릴 줄 알아야 하는데, 얼굴과 몸, 우리가 그 기본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4 용지 정도 사이즈의 종이와 연필, 지우개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얼굴의 정면을 그려볼 건데요. 먼저 얼굴을 그리기 전에 얼굴뼈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그림 보세요. 우리의 이 얼굴 표면 안쪽에 뼈가 있는데요. 이 얼굴은 크게 두개골과 턱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개골의 모습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찰흙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양쪽을 저런 식으로 납작하게 자르면 저 위치에 얼굴의 귀 부분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귀가 있는 부분은 납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두개골의 모양이 이 귀가 있는 부분은 약간 납작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쪽씩 잘라서 귀를 위치시킬 겁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요. 귀의 윗부분과 눈썹 끝부분이에요. 귀의 윗부분과 눈썹 끝이 수평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죠. 여러분들 정면에 얼굴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귀의 윗부분과 눈썹 끝이 일자로 일치되게 그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들거나 고개를 숙일 때는 눈썹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까요?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귀의 위치, 귀 윗부분의 위치는 그대로인데요. 여기서 변하는 거는 눈썹의 위치입니다. 눈썹을 위로 올라가게 그림을 그리셔야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확실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귀의 윗부분과 눈썹의 끝부분의 위치가 다르죠. 눈썹이 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고개를 숙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귀의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귀의 위치는 그대로이지만 눈썹을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그림을 그릴 때 고개를 숙인 모습을 확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얼굴의 정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연필, 지우개 지금 준비하시고요. 얼굴의 정면을 그릴 때는 두 가지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대1의 법칙과 1대1대1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칙이 얼굴을 그릴 때 어느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우리 그리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얼굴의 정면입니다. 자, 종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다른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손을 이용해서 아주 정확한 정원을 만들어 볼 겁니다. 당연히 선생님도 한 번에 동그란 원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원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연필로 선을 여러 번 그어보면서 그것도 손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를 사용하셔야 돼요. 팔 전체를 사용하면서 동그란 원을 여러 선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 지우개로 모두 지워주세요. 이렇게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를 대고 원을 그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의 가로, 세로, 지름의 길이가 일치한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를 댄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 세로, 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을 만드셨다면요. 그 다음 사진.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의 끝부분. 위에서 끝부분,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끝부분. 제가 지금 뭐 마우스로 그려가지고 많이 삐뚤거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너무 심하네요. 그죠? 좀 지워볼까요? 이거 어떻게 지우니까 이거 지우기도 어렵네요. 자, 여기 원의 끝부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지점을 찍어줍니다. 여기 가운데 점을 딱 찍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원의 맨 위에서부터 여기 가운데 점까지 3등분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세 칸 됐죠? 자, 아래도 똑같이 해주세요. 아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표시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위에서 한 칸, 여기 위에서 한 칸 해서 또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또 밑에서 한 칸 점을 찍습니다. 점을 찍은 다음에는요, 안쪽으로 오목하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삐뚤삐뚤하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오늘 3차시 수업 시간에 그렸던 얼굴 정면 스케치한 거요. 사진 찍어서 리로스쿨방에 올려주세요. 과제입니다. 오늘도 미술 수업 즐겁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4차시에 만나요. 안녕.